네, LS를 한번 봅시다. 그냥 이런 거는 인정하면 돼요.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인정하면 되죠.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서 뭔가 자꾸만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 다음부터가 머리가 어려워지는 거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되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자꾸만 이제 예, 나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마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착각을 가지실 필요 없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현실을 인정합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나만의 선입견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데. 상승 추세 유지한다 야. 그치. 그게 빠진 거 없네 뭐. 수렴되는 자리죠. 돌렸는데? 돌렸잖아. 상승 추세 유지하고서 때려주고서 돌렸네. 여기서도 돌렸다 야. 돌리고서 올린 거지. 그리고 저항대 걸린 거지. 12만 천 얼마냐? 고가로. 눈 아파. 12만 1,200원. 병원 갔다 와야 되겠다. 12만 1,200원. 여기가 저항대지. 걸린 자리에서 그 다음에 캔들 자체가 저게 나왔지. 내린 블랙 캔들 나왔지. 근데 내린 블랙 캔들 나오고서 지지한 거지. 얼마에 지지했지? 저가 11만 2,200원. 그치. 11만 2,200원. 여기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지. 지금은 거기다가 캔들이 뭐가 나왔어요? 거기다 상승 잉태형 화이트 캔들 나왔지. 그건 답 나왔네. 그래도 좀 살아서 올라오긴 했어.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답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되겠네. 지금 투자는 그래도 상승 방향성 유지하고 있고 수급도 들어왔다 야. 외국인과 연기금 물량 들어왔다. 물론 근데 이게 지금 저항대가 12만 1,200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12만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러면 상승 추세 좀 더 이어가는 거지. 근데 아직은 12만 1,200원을 돌파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12만 1,200원은 그래도 뚫어놨어. 그러면 12만 1,2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네. 그치?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12만 1,200원. 요걸 보세요. 지금 방향성을 모르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방향성을 읽지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아시는 뭐 삼각수렴형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방향성 모르겠어요. 근데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 저항 때도 그려보니까 그건 답 나왔잖아. 뭐가 어려워. 12만 1200원만 돌파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승 방향성으로 좀 잡는 거지.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12만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당일 캔들 자체가 상승 잉태형 화이트 캔들 나왔으니까, 그리고 수급도 좀 외국인과 기관계 들어왔으니까 높죠. 높긴 높은데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되죠. 왜? 12만 1200원을 돌파 못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12만 1200원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 방향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2만 1200원이라는 가격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겠죠? 이 가격에 대한 그 기준 가격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해요. 저런 게 뭐 제가 뭐 12만 1200원을 그냥 딱 그어드렸다고 해가지고 저걸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얘기해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해력이 되시는 분들은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력이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이 같은 걸 봐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제 자기만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만의 그 생각이라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하면은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남의 생각이 들어갈 그 공간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음의 여유라는 거지 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조여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모르지 뭐.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12만 1200원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리가 그 당일 캔들의 그 저가가 당일 캔들의 저가는 이제 11만 2100원이잖아. 근데 이전 캔들의 저가가 11만 2200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뭐 11만 2200원을 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옐로우 카드가 되겠죠? 옐로우 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다 깨버리면은, 그러면 뭐 이거 깨버리면 레드겠다 였겠지. 10만 8100원. 네, 10만 8100원. 10만 8100원을 깨게 되면은 기준 가격대 3개 알려드렸죠. 네, 12만 1200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만 2200원은 옐로우 가격대, 네, 10만 8100원은 레드 가격대겠지. 그러면 이제 약간은 여기 추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LS는 다 설명해 드렸죠. 뭐 방향성 잡는 것은 설명해 드렸고, LS도 2차 전지로 포장해 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치? 2차 전지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뜬다. LS 주가 날개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주목. LS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주목받는 모습이다. 한동안 2차 전지 열풍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계열사 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LS그룹이 그 빈자리를 메울지 재계에 관심이 뜨겁다. 제2의 포스코 홀딩스 가능성이 있다.
LS 자회사들 가치와 2차전지, 해상풍력 등 신사업 진출과 관련 내용인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에 대한 개미 투자자 관심이 커진 데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LS 주가가 요동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S그룹 사업 전망은 괜찮을까?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다. LS는 최근 하이니켈 양극재 회사 LNF와 손잡고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작 회사 LS LNF 배터리 솔루션을 설립한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어 만든 화합물이다. 전구체에 리튬을 더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구조다. 양극재는 다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과 함께 2차전지 핵심 소재로 사용돼 전기차, 가전제품 등의 배터리에 들어간다. LS가 전구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양극재 원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전구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전구체 국산화가 시급해지면서 LS그룹은 서둘러 전구체 사업에 뛰어들었다. LS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은 황산, 니켈, 전구체, 배터리 재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LS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업체 중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종목이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LS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18만원, 지금 11만 5,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뭐 14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삼성증권도 11만 5천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지. 실적 전망도 밝다. 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LS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한 2,79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무가 좋다는 거네. 다만 한편에서는 LS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LG화학 등 쟁쟁한 대기업들이 일찌감치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LS그룹 주력 사업은 여전히 전력 인프라, 전선 등이라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실적이 얼마나 기여할지도 미지수라고 기뜸했다. 과연 LS그룹의 신선장 동력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통해 실적과 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말까? 부채 비율은 182에서 208 높은 편이지. 순부채 비율도 높고. 그나마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그냥 기본만 하는 거죠. 뭐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야, 근데 매도 많이 때렸다, 야. 응? 지분 매도 때렸다. 그치? 매도 때리네. 돈도 좀 챙겼나 보다. 장내 매도 많이 했네. 최근에 좀 올라가서. 매도하면서도 그래도 올라가긴 한다. 야. 유동 비율은 53.1, 53. PBR이 좀 올라간 부분이고 퍼는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퍼도 꽤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 퍼가 안 나온다. 야.
2분기 1분기 퍼가 PBR 퍼가 6.2야? 6.2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LS 일렉트릭, LS HD 일렉트릭 홀딩스 퍼 같겠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이게 뭐냐? 0 분기로 경쟁사 비교했을 때 대비 그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그치. 그렇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그렇게 높진 않죠. 잔고 수량도 그렇게 높지 않는다. 그래도 공매도 거래량 높지 않다. 대차도 대차 상환 수량이 더 많지. 우선 그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네요. 하여튼 아까 그 가격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기준 가격대 참고해 보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